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4월 9일입니다.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근 올망졸망해서 차세대 기동헬기 말씀을 좀 드렸죠. 검은머리 외국인하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다룬 내용 중에 좀 분명한 게 좀 제가 틀리게 전달드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고쳐서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또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동 헬기건이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된 부분이 있다. 우리 연구진은 이 방향으로 한쪽 방향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기보다는 선택지를 감안한 끝에 차세대 기동 헬기 이야기입니다. 차세대 중형 기동 헬기죠. 현재 UH-60 또는 수리온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이미 정했는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한창일 때 흔들었다. 핵심은 뭐냐? 미국 거 사자. 이겁니다. 그런 것이 좀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잘못 하나 알려드린 덕택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실제 내용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다른 이렇게 국방부에 다루는 분들이 이 정도 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위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차세대 기동헬기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낙마한 디파이언트에 들어갈 엔진이 있다. 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3000마력급 엔진을 개발해야 된다. 터보샤프트 엔진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차세대 기동 헬기는 미국의 디파이언트 X랑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선정이 되지 못했지요. 선정은 틸트로터인 V280 벨사의 벨로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윤석열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포인트를 찾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헬기가 지금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다 대체될 거라고 보면은 지금 수리온 헬기가 한 300대 이상 배치가 됐는데 그것을 전부 다 교체할 수 있는 상당히 큰 비즈니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그런 유혹을 강하게 느꼈다. 그런데 우리 연구진은 이 방향이 맞다라고 1차 연구를 쭉 진행을 해왔는데 모델까지 다 제시하면서 그 첫 번째 연구 과제가 성과가 마무리될 시기로 다가왔는데 미국이 우리가 선택한 유형하고 비슷한 디파이언트 X가 아닌 틸트로트를 선택했다. 그래서 흔들기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도 틸트로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도 이걸 선정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연구 과제를 중단시키고 미국 걸 사는 게 타당하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엔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실제 디파이언트 X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엔진은 죄송하지만은 6,000마력입니다. 3,000마력이 아니고. 벨로우도 6,000마력이 넘는 롤스로이스 엔진을 얹었거든요. 허니웰에 6,000마력짜리 엔진을 얹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볼게요. 이게 실제 마지막에 보잉이 넣으려고 했던 시콜스키와 보잉이 넣으려고 했던 엔진입니다. 하니웰 HTS7500 엔진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것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T55 계열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5,000마력이고 치누크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그걸 넣고 실험을 했더니 미 육군이 요구한 속도와 항속거리는 되는데 벨로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엔진을 신형으로 개발한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최근에 KF-21 엔진 개발이나 또 터보 샤프트 엔진 개발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우리 KF-21에 들어가는 엔진도 사실은 90년대에 개발된 엔진이거든요. 30년이 넘었어요. 조금씩 개량이 됐지만 미국의 이 제트기 터보 엔진 계열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진화적 개선만 이루어진 상황이었어요. 천천히. 새로운 어떤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술이 더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이런 기술은 이미 우리도 지금 수십 년간 미국 엔진을 조립해 왔잖아요. 국산 항공기에 장착할 것을. 그 소재는 다 개발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기술이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파치나 UH-60의 업그레이드 사양의 엔진도 2000마력에서 50%가 뛰잖아요. 3000마력으로 갑자기. 그리고 연비도 좋아지고 내구성도 더 좋아져요. 그거는 이제 GE 엔진이고, 이 하니웰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기간에 미국적인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이것은 이런 기술은 늘 조금만 개량하면 되는 건데 안 해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예. 다른 기술 분야에 발전한 부분들을 적용시키면 금방 개선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안 했다. 시간 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띵띵거리면서 돈 벌고 말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다면 이건 충분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데서 자신하는 부분들이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정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는 과정에서. 자, 그래서 속도하고 항속거리가 충분히치가 않자 저 경쟁품에 밀리자 미 육군의 기본 요구 조건을 수용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이것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이것을 오스프리를 주로 활용했던 미 해병대에서는 이것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항속거리가 긴 부분에 대해서. 속도는 생존성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페이저 사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덱스에 가가지고 보면은 여러 비행기들이 떠다닙니다. 헬기도 떠다니고 뭐 프로펠러 비행기도 떠다니고 그다음 제트기도 떠다녀요. 내가 보병 휴대용 대공 미사일의 사수라고 한다면은 사거리 몇 킬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야에 걸리는 기간 부부부 소리 들리면서 했을 때 헬기는 한참 머물러 있어요. 내 시야에. 그 다음 KT-1 같은 프로펠러 비행기도 제법 머물러요. 근데 전투기가 오게 되면 슉 시야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속도는 생존성이거든요. 그 다음 항속거리란 부분은 기존의 디파이언트 같은 경우도 기존 UH-60 대비 2배 이상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UH-60 대비 2배 이상의 속도, 2배 이상의 항속거리란 말이에요. 항속거리란 부분에 있어서 미군의 특히 해병대가 상당히 예민했다. 죄송합니다. 벨로우가 그 점에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왜냐, 미군의 현재까지 우세적인 전술 방법이 해외 파병이고 해병대가 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후티 같은 데 상륙을 한다면 해병대가 먼저 날아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륙 부대는 상대방의 공격 거리보다는 먼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아군을 보내야 돼요. 즉시까지. 이것도 저는 상당히 좀 착오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요즘 대공 대한 미사일들의 사거리가 탄도탄형 같은 경우는 1000km, 2000km가 나오는 세상이 됐거든요. 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뭐 길면 당연히 좋겠죠. 예,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헬리콥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파이언트 X도 2배는 넘는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이 연구를 처음에 진행을 할 때 다른 과제들을 쭉 살펴보면 있어서 이런 걸 감안을 하지 않았겠느냐? 왜? 미국에서 엄연한 2개의 틸트로터하고 동축 반전의 푸시로터가 있는 두 형태가 경쟁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틸트로터의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들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 내용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디파이언트 X하고 UH-60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인데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전체적으로 동체 최적은 디파이언트가 큰데 이것을 어디 경락고에 넣는다 했을 때는 UH-60이랑 같은 경락고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기존의 인프라를 바꿀 필요가 없다.
기존의 UH-60이 하던 모든 일을 디파이언트 X는 할 수 있다. 범용성에서 뛰어나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로우 같은 경우는 크기가 달라요. 날개가 더 길어졌거든요. 오프스프리보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이 착륙하는 이런 헬기 전용의 특수성.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수성. 우리나라에서 헬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전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헬기 운용국인지 아십니까?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가만히 돼야 돼요. 자, 이게 뭐냐? 디파이언트는 헬기에서 출발한 고속형이에요. 그런데 벨로우는 뭐냐면은 터보프롭 수송기에서 헬기로 진화해 온 형태예요. 그래서 각자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연구개발진이 초기에 반드시 고려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헬기 형태가 맞다. 뒤에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벨로우를 선택함에 있어서 특수전용으로는 벨로우를 쓸 수가 없겠구나 라고 이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UH-60이 계속 가겠구나. 일부 분야에서는. 왜? 좁은 도심이나 정글, 산악지역 이런 데서 쓰기에는 UH-60이 낫다. 특수전용으로. 그리고 원래 대형 헬기도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치누크 개량형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벨로우의 자리는 기존의 UH-60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UH-60이 하던 일 중에 대형 수송, 고속 수송 그 부분을 보완해서 차지한 거예요. 결국 가시가 돼요. 왜 모델 숫자를 미국 육군이 줄이려고 했습니까? 헬기의 주요 수요처인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기종이 너무 다양해지니까 결국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비용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셨죠? 전쟁에 있어서 비용이라는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즉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양 해군을 건설하고 있는데 큰 구축하면은 두 대씩 들어가잖아요. 대잠 헬기가. 거기에 벨로우를 대잠 헬기형으로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UH-60의 생산 시설은 폴란드로 옮겼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의도하지 않아요. 미국이 벨로우를 선택했다. 우리가 해오던 것은 잘못됐어. 그리고 아예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해요. 잘못됐다도 아니고 우리는 아예 계획이 없었다예요. 미국고 사야 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고도 고칠 필요 없다. 이것은 적 동축 반전의 푸시로트 갖고도 다양한 기종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원래 미국이 원하는 바에 더 부합한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벨로는 수송형밖에 안 돼요. 예, 그냥 기체 가지수가 하나 늘은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도 감안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지금 치누크에 들어간 게 T55 엔진 이게 2개가 들어갔는데 이게 5,000마리짜리 엔진이 2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7,500마력을 만든 다음에 디파이언트 X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출력은 더 나오고 연비는 더 좋아져요. 출력은 50%가 더 나오고 연비는 20%가 좋아져요. 아파치에 들어가는 GE 엔진도 그래요. 50% 좋아지고 출력은 연비는 20% 낮아져요. 연비는 또 20% 좋아지고 내구성도 20%가 좋아져요. 그럼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은 다 있었는데. 예. 자,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엔진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엔진은 바로 국산화될 수 있는 엔진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1,000마력, 2,000마력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5,000, 6,000 넘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엔진을 넣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거는 KF-21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가 F414 엔진을 넣고 그다음 국산 엔진을 개발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기에 들어갔던 하니웰 엔진이거나 내지는 벨로우에 들어가는 롤스로이스제 터보샤프트 엔진을 사서 초기행에는 넣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산을 개발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KF-21 접근 방법과 상당히 동일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기체 형상 설계를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엔진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한 6,000에서 6,500마력 정도 가겠구나. 그 엔진은 초기에는 수입해서 쓴다. 하니웰이나 롤스로이스에서. 네. 자, 롤스로이스 오스프리 같은 경우는 6,150마리짜리 터보 프롭 곱하기 2개를 썼죠. 이게 2022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요것은 오스프리의 후속인 셈이에요. 오스프리 좀 작게 만든 거예요. 오스프리는 뭐 20몇 명 들어가는 거 수송기에 가까워요. 얘는 10몇 명밖에 안 돼요. 왜? 이거는 UH-60 블랙호크의 대체형이니까. 그런데 엔진의 크기는 같아요. 같은 엔진이 들어가요. 작아졌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고 500 몇십 킬로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고 시속이. 항속거리가 당연히 길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스프리가 가졌던 지금 이제 벨로우가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전에는 틸트로트라고 그러면은 엔진까지 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착륙할 때는 엔진의 화염이 바닥을 향하게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는 뭐냐, 병사들이 착륙했을 때 옆에 문으로 못 내려요. 화염 때문에. 그래서 항상 뒷문으로 내려야 돼요. 기존 헬기에 비해서 많이 불편한 점이었죠. 또 하나는 뭐냐, 함정의 갑판 위에 내릴 때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갑판이 상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착륙할 때는 밑에 뭘 갖다 댄다. 뭐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요런 사항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엔진의 방향은 그대로 항상 유지되고 있고 로터 부분만, 프로펠러 부분만 움직인다. 그래서 옆으로도 사람이 내릴 수 있다. 그리고 함정의 갑판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다 그러고, 뭐, 그 외에 여차저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오스프리고, 이게 초창기에는, 많이 추락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많이 이제 극복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극복을 하는 것 중에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오스프리하고 당장 비교도 느끼시겠지만 날개 길이가 길어진 겁니다. 오스프리가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제가 가끔 접했던 내용들이 그거였거든요. 날개가 짧았다. 왜냐? 상륙함 같은 데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해병대에서 요구하는 날개 길이가 있었다.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비행기의 안정을 해치는 수준까지 짧아졌다. 날개가.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걸 넉넉하게 했다. 그래서 안정성이 좋아졌다. 자, 이 로타 부분만 딱 들리는 부분이 느껴지시죠? 자, 또 하나는 이거예요.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군용 헬리콥터 같은 경우 엔진이 2개고 한 개가 피격이 되더라도 나머지 엔진 하나로 생환이 가능합니다. 그죠? 엔진 하나로. 그러니까 레드 존으로 막 세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로 갈 때는 뭐 최대한 30분 내지 40분 비행할 수 있다. 지금 헬리콥터의 기본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로터가 양쪽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운데 축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쪽 엔진이 망가지더라도 그 기아는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쪽에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기존 헬리콥터보다 그대로 약점인 것은 뭐냐면 그 출력은 충분히 된다고 해요. 제가 될 것 같아요. 6,000마력이 넘으니까. 한쪽 엔진이 피격이 된다는 것은 그쪽 프로펠러까지 피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전까지 언급 안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대공 미사일이잖아요. 이거 맞으면 한쪽 엔진만 피격되겠습니까? 기총탄에 맞는다고 생각해 보지. 20m탄, 30m탄에 맞으면 엔진만 피격되겠습니까? 로터 어셈블리도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동력이 문제가 아니고 양쪽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냥 추락인 거예요. 자, 그런 점은 약점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을 아무래도 옆에 폭이 워낙 넓으니까 지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등산에 가보면 산에 보면 헬기, 웬만한 곳은 헬기가 착륙할 수 있게 H자 표시된 곳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착륙한다고 했을 때 기존 헬기보다 문제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그게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얼마 내에 뭐 나무를 베야 된다 이런 거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대형 빌딩 꼭대기에 있는 헬리포트도 마찬가지고 또
민수용 헬기에서 대형 헬기들이 많이 사용되는 시추선 같은데 이동하는 거, 그 시추선에 내리는 공간 상당히 제약돼 있죠. 또 그런 산도 없어서 바로도 막아주지 못해서 거친 환경 속에서 비바람이 부는 와중에 착륙 뜨고 내린다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동축 반전의 안정성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헬기 진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대잠 헬기로 바꿔서 우리 구축함에다가 정조대왕급,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다가 2대씩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업계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한 대당 가격이 4,300만 불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은 거의 한 지금 돈 환율로 하면 700억, 800억 정도 돼요. 이건 이거대로 팔고 UH-60대로 팔고 이런 거예요. 치누크는 치누크대로 팔고 단지 공격 헬기는 여기서 이제 파생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우리가 몰랐을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나쁘게 해석을 하면은 결국 미국 국방부가 업체에 다시 놀아나는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기존 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2배 이상이거든요. 다 속도, 항속거리. 그렇다고 얘들이 비행기만큼 빠르냐, 비행기만큼 멀리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AI 자료인데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프로그램이 3개 정도 있었던, 하나, 둘, 셋,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헬기가 너무 많다, 줄이자. 해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취소됐다 하는 게 뭐냐면은 정찰용으로 쓰는 거. 기존에 보면은 뭐가 했던 거죠? 잠깐만요. 벨 OH 58 키오와가 했던 거. 그걸 대체하는 헬기 프로그램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공위성이나 무인기로서 대체될 수 있다. 예. 무인 헬기겠죠. 내지는 좀 더 큰 무인기겠죠. 그래서 말이 돼요. 그 중에 기존 헬기를 대체하는 부분, 제일 등치가 큰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벨로우가 선정이 됐다는 것이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한 공격 헬기도 아마 벨로우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냥 인공지능이 한 거잖아요. 자, 제가 밑에 빨간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은 UH-60M 이것은 뭐냐면은 UH-60 블랙호크의 특수전 버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 헬기가 안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벨로우가 도심이나 밀림 이런 데서 활동하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헬기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 그게 더 중요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2 신속 대응 사단 같은 걸 이동시킬 때 벨로우가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상 환경에서. 그 옆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은 배 타고 멀리 가서 그 속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 적을 타격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쓰는 용도로서 멀리. 예. 우리하고 작전 개념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해야 돼요. 네. 그리고 치누크 CH-48F 블록 2 거 최신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700-800억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간다. 즉 대형 헬기는 따로 개발 안 하고 이걸로 간다라는 거예요. 가지수가 줄어드는 게 별로 없어요. 기존하고 비슷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다양한 가지치기를 그걸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잠 헬기가 지금은 시호크 UH-60 기반을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같은 경납고에 다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속도는 2배 빠르다. 2배 이상 오래 떠 있을 수 있다. 하늘에. 무장도 더 많이 달 수 있다. 그럼 뭐가 낫습니까, 여러분? 뒤에 게 훨씬 낫잖아요. 미국은 그걸 포기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거는 되게 상대방을 가소롭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다른 파생형도 UH-60이 계속 짱이야. 이야기가 깔려 있어요.
이런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업계가 이겼답니다. 또 국방부한테.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몰랐었겠느냐? 아니죠. 알고 있죠. 자, 또 하나 이번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위에 있게 디파이언트 X의 최신형입니다. 그리고 밑에 게 우리 한국형 기동 헬기 그림 나온 거예요. 디파이언트 X를 보면은 여러분 스텔스를 이야기할 때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레이더 스텔스가 있고 소리 스텔스가 있고 그다음 적외선 스텔스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은 엔진에 배기구가 없어요. 최신형 같은 마지막 버전 같은 경우에 그것은 뭐냐? 그 자체가 적외선이 크게 노출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상대방의 대부분의 지대공 미사일 헬기를 노리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다 적외선 추정 미사일이기 때문에 바깥의 공기와 섞어서 소위 말하는 히트 시그너처를 열 영상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저 뒤에 우리도 한국형 기동 헬기 저 뒤에 보면은 이것도 엔진에 흡입구인데 배기구가 없거든요. 저 뒤에 꼬리 날개 쪽에 가 보면은 지느러미처럼 된 구조물이 보여요. 저게 이거예요. 보니까. 예. 적외선 스텔스를 감안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랬는데 감히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또 우리는 동축 반전의 푸시로트를 선택했는데 미국은 틸트로트를 선택했어. 그게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은 상당히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만큼 구멍이 난 걸 파헤쳐서 벌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 있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미국의 결정을 근거로 삼으려면 우리는 동축 반전의 푸시인데 미국은 이거래. 우리가 봐도 이게 확실히 맞는데 우리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미국 거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그냥 우리는 아직 처음부터 시작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거는 기존의 개발진들의 판단과 방사층의 판단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끼어들기 위해서 윤석열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한 건 더 하겠다는 것으로. 예. 한 대 700억씩 우리한테 수입되면 한 1000억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한 700억이라고 합시다. 미국이랑 같이 같은 가격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걸 몇백 대 대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파생기종은 파생기종도 다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생기종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민수용 헬기로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벨로우 같은 경우는 이런 복잡하고 고가의 체계는 그리고 헬기는 작은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민수용 헬기를 대체하지 못한다. 그냥 군용 헬기에 특화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행이다. 지금의 오스프리처럼 오스프리의 개선된 형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소형이고 이런 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은 기존 수리용급이고 UH-60급이거든요. 가장 수요가 많은 층이에요. 중형 헬기 시장이죠. 민수용도 간다는 거예요. 자, 가격만 납득을 할 수 있다면은 2배 이상 빨라지고 2배 이상 멀리 가는데 사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좀 돈 더 줘도 사겠지요, 당연히. 우리 산림청 생각해 보세요. 물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예? 한꺼번에. 지금 3톤인데, 한 4톤, 5톤 한꺼번에 실을 수 있고, 급유화로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다른 헬기, 기존 헬기의 2배, 3배 몫을 하는 거잖아요. 뭐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예, 이런 거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벨로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프로펠러 수송기에 출발해서 헬기로 전환된 형태인데 우리 산림층에서 사겠느냐? 소방 헬기로 목숨 걸고 하는 그거에 가격까지 감안해서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상용 헬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예, 우리 구축함용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고민을 오래 해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제 132회 방추위에서 2020년 12월 5일에 향후 UH-60이 도래가 이제 수명이 도래가 되는데 2030에서 40년에 걸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헬기를 개발하자. 이게 아마 139대인가 그렇고 아마 여기서 그 특수종 헬기는 제외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죠. 이걸 대체하면서
향후는 수리온을 대체하겠지만 수리온도 지금 뭐 몇십 년 쓸 거잖아요. 네. 자, 그렇고 향후 위에 보면 아기 때 같은 날 그게 결정이 됐죠. 해상 작전 헬기, 대잠 헬기 MH-60R 수리온 블랙호크 기반의 시호크죠. 우리 헬기는 적극 대체하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소해 헬기, 기뢰를 제거하고 기뢰를 씹는 헬기를 수리온 기반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A사 레이더 이미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해상용 레이더 쪽으로 이전 만들어서 기술 이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기술의 전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해상 헬기 되는 거예요, 바로. 예. 자, 여기서는 우리가 큰 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헬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자, 미국의 업계는 알고 있을 거예요. 디파이언트급의 어떤 시장 포텐셜 잠재력에 대해서. 근데 미국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우리를 따라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국은 독자의 길을 가면서 그 아픈 곳을 찌르고 들어온다. 우리가 방만하게 미국 시장만 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치고 들어온다. 그것을 자르려고 할 수도 있다. 싹을. 예. 그런 것은 업계에서 가끔씩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 예전에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인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 뭐, 혈압약, 뭐, 고지혈증약, 이런 게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 개발하면은 그 유사한 장르로서 추가 개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작은 회사다. 혼자가 다 개발할 힘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돈을 넉넉하게 주고 그 특허권을 사버려요. 자기 거보다 나은 제품이니까. 근데 그걸 자기 제품으로 만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창고에 쳐박아둬요.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됐을 수 있다. 자기들은 어떻게 미국 정부를 만져서 이 방향으로 갔지만 한국 애들은 이쪽으로 한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무기 개발 체계를 왜 로키드 마틴이나 벨이나 미국의 보잉이 우리 쪽을 유심히 안 보고 있겠습니까?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방산 분야에 알고 있죠.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작년 24년 5월 이때는 윤석열이 짱짱할 때죠.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차세대 고속 중형 기동 헬기가 필요하다는 육군의 소요 제기를 인정한 소요 결정을 의결.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미 20년에 결정됐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군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4년 동안 준비해왔고 연구 과제가 진행된 게 2년, 3년이 됐는데 모른 척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한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연합뉴스가 쫙 이렇게 실어 나가서 또 대형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 벨사가 공동 개발한 V280 벨러가 있다. 예. 시기가 맞물린 미군의 신형 헬기 프로젝트를 에서 나온 결과물이 군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형 헬기를 처음부터 체계 개발 형태로 완전히 새로 만들지 우리는 만들고 있었는데 몇 년째. 근데 우리가 선택한 동축 로트의 푸시 로트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게 더 확실하게 부정적인 그 느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이 미국이 새로운 우리 거와는 다른 선택을 했으니 그냥 그걸로 밀어붙이자. 대통령이 도와준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F-35 추가 도입한 거.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한 거. 두 개 합쳐서 도입비만 8조예요. 나중에 운영 유지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커요. 거기다가 뭐 SM3 조건부 추가 도입 검토한다. 요 따위 소리들에 이어지는 또 계속 해먹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계약자가 우리가 갑이죠. 도입 전에 다 취소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항상. 자, 저는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른 맥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년 12월에 방추위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22년 6월에 1년 반이 있다가 기술 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 개발, 즉 UH-60을 대체할 것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국제 시장에 우리가 나갈 때 30년으로 목표를 삼고 있잖아요. 어떤 경쟁 기종이 있을까? 우리의 우위점은 뭘까? 이걸 분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게 쿡 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
두 가지예요. 자기들 팔아먹고 우리 프로그램 죽이고 자기의 잠재적인 경쟁자, 강력한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 그러면 악랄하죠, 여러분. 그 선봉에 서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게 더 치가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 개발 기술 빌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더 1. 이거는 이 연구 개발 과제도 큰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 돈 많이 든다. 어떻게 할 거냐. KF-21할 때가 똑같아요. 예. 그러면서 KF-21의 얘를 원용하지 않아요. 저걸 다 외국에서 샀으면 어땠을까? 예,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가 아주 불순하다. 독자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독자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팩트를 전달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지 절대 않는다. 기사가 아니고 협박이죠. 협박과 회유와 사기죠. 예. 자, 그래서 이미 그때 이런 거 다 나왔죠. 예, 이것을 이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전체 기체를 디자인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 과제를.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 뒤에 가변 푸시 프로펠러 그 기술 개발하는 거하고 그다음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이거는 가운데 이제 조종을 하면 컴퓨터가 가운데서 맞게 비행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BW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이 자동차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엑셀 밟으면 가운데 컴퓨터가 다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비행기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니 비행기 한다는 거고 핵심적인 것은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네. 그다음 블레이드가 붙는 블레이드하고 로터가 훨씬 높은 속도에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저기를 새로 디자인해내는 거, 모델링하는 거. 그래서 차세대 기동 헬기의 전체 큰 틀을 맞추는 거. 그래서 원래 목표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거.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 뒤에는 세부적인 게 엄청나게 들어갈 게 많겠죠, 여기에. 자, 그래서 그게 제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있더라고요. 열린 정보마당. 이런 말이 정말 윤석열 때 되니까 그리워지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 개발 기술 23년 1분기에 빌더 2입니다. 빌더 2. 좀 전에 빌더 1이었죠. 그게 26년까지예요. 근데 23년 1분기에 RFP, 즉 요구 조건을 고지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이것은 뭐냐? 앞에 빌더 1이 되게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진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빌더 2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연구기간 4년 3개월 해서. 즉, 30년 전에 이걸 다 완료짓겠다는 거예요. 26년 결과 다 안 보고 가운데 낸 거잖아요. 빌더 2를. 22년부터 26년까지였는데 순조롭고 잘 진행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털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냥 강도짓 살려는 거예요. 강도짓.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찾아봤습니다. 찾아있더라고요. 비즈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네. 차세대 고속 중형 헬기 XUH 본격 추진 이것을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항공우주산업에서 이거 말고 이제 한국 항우연에서 한 세미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세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세 가지를 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아니거든요. 제일 위에 거 추진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게 미국 거 벨로잖아요. 이걸 벨로를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자, 이것은 작년 2월 달에 나온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연합뉴스 기사는 2024년 중반경에 나온 겁니다. 즉, 이때부터 공세를 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항우연도 청소를 윤석이 들어오면서 싹 했죠. 예. 자, 거기에서 나온 한 자료를 그렇게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왜곡해서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기초적인 자료를 하면서 언론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는지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말씀드린 것은 이 세 가지 기체가 있다.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제일 위에 거 선택했잖아요. 제일 밑에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8조나 든다. 개발 기간 15년 이상 걸린다.
20년에 결정해가지고 22년부터 몇 년째 해오고 있고 1차 개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26년 말까지 끝나기도 전에 2023년 초에 새로운 두 번째 단계의 연구 RFP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게 제시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이를 긁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앞에 게 무리 없이 너무 잘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벨로를 선정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렇지만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결정을 그 사이를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마치 미국에 그런 결정이 있었다. 미국 거 사자. 똑같은 논리잖아요. KF-21 개발할 때랑 8조 원의 개발 기간 15년 이상이다. 사자는 거예요. 이거는 매국노죠. 조리돌림 당해야 될 그런 형태라고 보고, 그 연합뉴스에 더불어서 여러 방면에서 윤석열이 한참일 때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 시도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도 국방논평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만은 윤석열이 임무 정지되고 나서 국방연구 분야가 확실히 내 목소리를 내는 거, 이건 아니다. 본물 터지듯이 나오거든요. 이거 쓸려갈 것이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판단할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우리 중형 기동 헬기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다. 우리 국방력 신장과 세계 시장에 있어서 이것은 세계 민간 헬기 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분명히 보고 있다고 봅니다. 확인해야 돼요. 이런 장난질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이거 LAH 개발 관련된 팀장께서 하신 말씀이죠. 수리용과 소형 무장 헬기의 개발 성공을 바탕으로 부족 기술을 내재화하고 향후 군용 후속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세대 기동 헬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이거에 큰 싸움이 있었다. 싸움이라기보다는 수작질을 하려고 했다. 윤석열이라는 그늘을 이용해서. 얼마나 해먹으려고 한 것이냐. 이거 발본색은 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발 못 붙이게 해야 돼요. 마지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방산 분야에서 장난치는 부분을. 두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 미국 수입해서 팔아먹고 강력한 경쟁자 제거하는 거. 거기에 앞장선 검은머리 한국인들.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